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클래스 101 강의랑 제 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서울 2월 아파트 매매 역대처음 1000건 미만. 일단 인정합니다. 저는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게 가능한 줄 몰랐습니다. 외부의 강력한 충격이면 모를까요? 과거에 2010년 이전에 거래량이 하락한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때보다 더 낮습니다. 저도 처음 겪고요. 저도 체크해놓고 공부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거래량으로 시장이 버틸 수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이전에 아마 거래가 꽤 나름대로 좀 돌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선택을 하실 분들은 미리 선택을 하셨겠죠? 증여든 전세든. 그리고 이 이전에 지방장이나 그러니까 경기도 외곽장이 약간 폭등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글로 많이 옮겨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수요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저도 사실은 연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 6개월 동안 틀린 부분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장기적인 경목으로 봤을 때, 안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제 생각의 변화가 전혀 없고요.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은 넓게 보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마이크로하게 맞추는 것까지 욕심을 냈던 제가 되게 자만했구나라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울 2월 달만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작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지금 7개월째거든요, 여러분. 사실 작년 9월은 빼더라도 10월부터 따지면 6개월째예요. 6개월 동안 서울의 거래량이 다 합쳐봤자 지금 6개월 동안 거래량 다 합치면 한창 거래가 많을 때 한두 달 양도 안 되거든요. 많을 땐 12만 건이 넘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 10만 건이 넘은 적도 꽤 있고요. 5천 건은 자주 넘었었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1000건 미만, 1000건, 1100, 13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래가 적잖아요. 제가 계속 거래가 적으니까 시장이 비정상이다, 시장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게 맞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수도권과 서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지역이에요.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 왔고 집을 더 짓고자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발굴해서 짓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고 그때 뭐 태릉 CC나 상암이나 용산이나 별의 별곳을 다 땅을 뒤집어서 짓겠다고 해서 엄청 난리가 나고 막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겠어요? 서울에 집을 더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정말 가장 확실하게 입증한 거잖아요. 근데 서울에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 집을 더 구하고 세대가 분할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겠죠. 플러스 알파로 노후화 문제가 있어요. 서울의 집은 땅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부시고 위에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 노후화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건 서울에 집을 구하는 사람은 새로 구하는 사람은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난 40년 동안에 너무 길다고 느끼신다면 지난 10년 동안에 집을 구하고자 해서 거래를 했던 양이 있어요. 근데 그 양보다 현저히 낮게 내려오면은 누군가는 집을 구하기를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포기하고 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세 시장이 폭등을 했어요. 서울 월세 시장은 상승이 아니라 거의 폭등을 했습니다. 왜? 월세는 원래 잘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어쨌건 월세 시장으로 다 갔고 이건 언론을 많이 타지 않았고 저만 열심히 떠들어댔고요. 그리고 전세 시장에 있던 사람도 대출이 막히고 대출이 힘들어지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월세 시장으로 많이 가거나 아니면 참아냈거나 그 이전에 다른 데서 자기의 주거 형태를 충당을 했던 모양입니다. 어쨌건 이렇게 돌아가서 일단 거래량이 일정 이상 있어야 시장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요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제 논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 눈에는 집을 기본적으로 구해야 되는 분들이 못 구하고 뒤로 미루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최대한 갱신권으로 억지로 버티면서 시장에 나가면 폭등해 있는 전세가가 있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갱신권을 외치면서 최대한 버티고 보는 그런 행태가 눈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는 타이밍이 뒤로 늦춰진 거지 이 사람들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젠가 순차적으로 나와서 집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때 구입을 안 하고 뒤로 미루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 구하는 사람들이랑 겹쳐요. 뭉친단 말이에요. 주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요를 분산시켜야 돼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분산을 시켜야 돼요. 왜냐면 이 부동산은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일정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타격이 심해요. 예를 들어 드려서 요새 막 희소성 있는 미술품이나 아니면 그 이상한 그 있잖아요, 여러분. 그 메타버스 안에서의 그런 그림들. 그런 걸 사놓으면 예를 들어서 얘가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10만 원이면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이 10만 원짜리 그림의 수요가 2명이 됐어요. 그럼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 되거나 2명에서 10명이 되면 1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수요가 10명으로 늘면 100만 원이 아니라 500, 1000 이렇게 떠요. 무슨 말이냐면 병목현상. 희소성에 대한 사람의 열망이 드러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본인의 재산의 자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재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자산력에 따라서 천정부지로 뛸 수가 있어요. 근데 집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쏠리거나 아니면 한 타이밍에 쏠리게 되면은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상승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거래량이 적으면은 뒤쪽으로 가서 타이밍이 겹치죠. 생각을 해보세요. 거래를 원래 해야 되는데 대출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여건상 참아요. 참는데 집은 언젠가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로 가면서 참고 있는데 뒤에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때 폭등이 일어나죠. 지난 5년 동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다는 건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수요가 참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약간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수요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린 게 첫 번째고요. 사실은 이 두 번째가 오늘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뭐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뭐 전월세, 임대차 시장이 정말 개판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개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전월세 시장의 문제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전월세 공급 물량 부족이거든요. 다주택자가 줄어드니까 공급할 사람이 계속 줄어들어서 누적된 거고요.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니까 매물이 제대로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군가 집을 사서 임대차 물건을 공급하면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 사서 임대차 물건을 공급하는 게 세법상 굉장히 어려운데 그나마 믿고 버틸 수 있는 게 뭐예요? 무주택자가 내 집을 미리 사두면서 전세를 놓는 게 전세 공급이거나 임대차 3법과 무관하게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빈집이 되는 게 또는 대상이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거래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임대차 3법, 갱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갈 때 거래하는 그 거래. 그리고 내가 무주택자인데 집을 새로 마련해서 어쨌건 당장은 못 들어가니까 전세를 놓을 때 그 거래. 거래량이 있어야 되는데 거래량을 보세요. 여러분이 이 거래량을 보면은 새로운 임대차 물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거래가 없다니까 좋아하는 분도 계신데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이 돈 벌건 말건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이랑 상관도 없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적다는 건 누군가 집을 사서 전월세를 놓을 확률도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 3법에서 4년 중에 2년이 올해 7, 8월에 돌아오는데 두세 달만 빼도 5, 6월, 좀 일찍 4, 5월부터 이 사람들이 돌 텐데 임대차 물량이 제대로 나올까요? 다주택자는 지금 못 늘어나요. 그런데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구석인 새로운 집을 사는 사람도 역대 최저예요. 그런데 임대차 3법은 돌아와요. 그리고 종부세 기간도 돌아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이 센데 누가 집을 사서 전세를 놔요? 2019년 정도부터일까요? 다주택자들은 서울시장에 접근을 잘하지 못했어요. 서울이 불안하면 경기도, 인천, 외곽까지 퍼지는 건 여태까지 보셨을 테고요.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거래가 없으면 첫 번째, 투기가 아니라 정말 이 집을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수요조차도 소화를 못하면 이 사람들은 안 사는 게 아니라 뒤로 미루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도 어차피 전세, 월세 아니면 매매 중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은 필수제니까. 두 번째, 어떻게든 거래량이 어떻게든 뭐가 있어야 이 안에 전세를 놓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뜩이나 부족하고 더 부족해질 타이밍에 지금 딱 맞는 시기에 요쯤 사야 여러분
작년 12월, 올해 1월, 2월, 3월 달에 사야 잔금 시기에 맞춰서 한 4월, 5월, 6월에 전세를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최악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보자고요. 4월, 5월, 6월 지나가면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거래량이 적다는 거에 대해서 해석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수요가 뒤로 밀렸다. 이것도 이해하기 싫으시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만이라도. 이 안에 전세를 공급할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그 절대량은 예전에 5천 건이 기본건이라 치면은 5분의 1로 줄은 겁니다. 그럼 전세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전세 시장이 망가지면 매매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왜? 월세 시장은 더 이상 버텨주기에는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꼭 캐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